자신의 어떤 권리와 이익을 지나치게 주장한 것 덕분이 아니라 그 탓에 스스로가 더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잃고 사는 경우가 실제 많지 않나. 책을 휘리릭 잘 넘겨보는데 탁 걸린 몇 문장 때문에 한 꼭지를 읽어보고 여기에 있어서 제 경험과 생각을 좀 더해봤습니다. 책 제목은 햇빛은 찬란하고 인생은 귀하니까요 라는 제목이고 저자는 장명숙입니다. 이분에 대한 소개를 잠깐 드릴게요. 52년생이고 이게 객관적으로 눈코입이 뭐 이쁘거나 그러신 분은 아니죠, 그죠? 그 모습 자체가 근사하고 굉장히 멋있는 분이죠. 난 멋있어지겠다라는 일념으로 패션계 입문하셨다고 합니다. 한국인 최초 밀라노의 패션 디자인 유학을 떠나신 분이기도 하고요. 오셔서는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죠? 에스콰이어, 삼풍백화점, 예전에 삼성문화재단 등에서 디자인 고문으로 일을 하셨고 아주 오래전 일입니다. 86 아시안게임 그 개폐의식 의상 디자인 그리고 많은 연극, 오페라, 무용, 무대 의상, 페라가모, 막스마라 하고 핫한 브랜드들을 우리나라에 소개하셨던 분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70살 되셨죠. 네, 하지만 여전히 왕성하게 이제는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되셔서 여전히 설레는 삶을 살고 계신 분이기도 합니다. 자, 이번에 책 가운데 제가 한 꼭지를 길지 않기 때문에 읽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제 생각도 한번 덧붙여보고자 합니다. 제목은요, 특혜보다는 자유를 이라는 제목이고요. 자, 한번 가보죠. 자유라는 단어 듣기만 해도 읽기만 해도 마음의 빗장이 풀리고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느낌이다. 1980년대 후반 내 나이 36살 때 당시 가장 유명하고 규모가 큰 토털 패션 회사에서 날 고문으로 모시고 싶다는 제안이 왔다. 내 제자가 그 회사 디자이너였는데 나를 고문으로 추천한 것이다. 회사 측은 매일 오전 9시부터 5시까지 근무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난 그건 어렵다고 했다. 매일 출근할 형편이 안 될 뿐더러 대학 강의도 놓치고 싶지 않았고 무엇보다 무대 의상 작업 또한 계속하고 싶었다. 회장님께서 내게 근무 조건을 제시하라고 하셨다. 나는 주 3일 근무를 말씀드렸다. 흔쾌히 근무 조건을 받아주신 회장님이 갑자기 의전 차량에 대해서도 물어보셨다. 회사 상무이자 직급 임원에게는 국내 생산 고급 세단을 제공하고 운전기사분도 배정해 주신다고 했다. 특히 나는 상무급 고문이니 특별하게 차종과 색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셨다. 예상치 못한 대우에 적잖이 당황했다. 운전사가 있으면 출퇴근은 편하겠지. 뒷좌석에서 책도 읽고 서류 정리도 할 수 있겠고 장점이 주르륵 떠올랐다. 한편 기사분을 배정받음으로써 예상할 수 있는 단점도 있다. 내가 이곳에서 일하게 된다면 1년 단위로 재계약을 맺는 계약직이다. 일이 구되거나 마음에 들지 않으면 1년 뒤에 그만둘 수도 있는데 기사가 운전해주는 의전차를 타면서 그 편안함에 익숙해지면 추후 그만두었을 때 불편함을 견디기 힘들 것 같았다. 난 잠깐 생각해볼 시간을 가진 뒤 의전차 제안을 정중히 사양했다. 회장님께서 놀란 표정으로 물으셨다. 보통 의전차 제공을 요구하거나 더 큰 차를 제공할 수 없는지 묻는데 사양하는 이유가 뭔가요? 차종이 마음에 안 들면 말씀해 주시죠. 나는 사양하는 이유를 말했다. 제가 평생 누릴 수 있는 편의도 아니고 언젠가 돌려줘야 할 호사라면 애초에 익숙해지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재직하는 동안에는 최선을 다해 회사의 이익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예부터 집안 어른들이 항상 말씀하셨다. 분수껏 살아야 탈이 없고 뱁새가 황새 쫓아가면 가랑이가 찢어진다고. 그 후 회사에 들어가 열심히 즐겁게 일하다가 훗날 내가 떠나고 싶을 때 과감히 떠났다. 미련 하나 없이 자유로웠다. 내 나이 70살이 되기까지 관공서 일반 기업 등과 일하며 계약서를 수차례 주고받았다. 사용자를 갑으로, 노동자를 을로 지칭하는 계약서를 보면 노동자가 인격체로 대우받지 못하고 도구로 여겨진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 가슴이 경직되는 기분이었다. 계약 조항을 보면 갑보다 을의 책임과 의무가 몇 배나 더 많지 않나. 그래서 나는 계약서를 쓸 때마다 속된 표현으로 머슴살이 하러 가는 기분이 들었다. 내가 비록 을일지라도 자유롭다고 느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진지하게 고민하여 내린 결론은 이것이다. 내 가치 비용을 조금 할인하는 것. 나를 조금 할인해서 팔고 최선을 다해 일하는 것. 그러면 늘
내가 우위에 서 있지는 못해도 동등한 위치에서 내 목소리를 낼 수 있다 생각한다. 내 월급만큼 받고 나만큼 일하는 사람은 없을걸요? 하며 말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도 필요하다. 그럼 연봉을 깎으란 말이에요? 세상 물정 모르고 하는 소리 아니에요?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다. 내 자유를 빼앗기지 않을 만큼 받으면서 동시에 내 자유를 지킬 수 있다면 자신의 가치 비용은 조금 할인해 주세요. 조금 더 받아서 내 자유를 빼앗기지는 마세요. 훗날 직장을 떠날 때 아쉬움이 남을 것 같은 특혜는 더더욱 받지 마세요. 나는 이렇게 답하고 싶다.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이 있다. 나치의 강제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저자 빅터 프랭클은 극한 상황에서 자유를 포기하지 않았다. 내 모든 것을 빼앗겨도 자유만은 빼앗기지 않았다. 나를 나답게 만드는 자유는 이토록 소중하다. 짧은 글인데 좀 느껴지는 바가 많지 않으세요? 잠시만요. 몬스터 한 마리가 잠깐 들어왔다가 문을 열어두고 그냥 나가버렸습니다. 제가 문을 좀 닫고 오겠습니다. 우리는 보면 요즘은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도 없어진 듯하고 자신의 능력만큼 대우를 받고 또 받고자 하는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도 자연스러워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직장인으로서도 살아왔고 그 직장인을 고용하는 사람으로도 살고 있기 때문에 양쪽의 입장을 다 경험해본 바로서는 다소 아쉬운 점이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어떤 권리와 이익을 지나치게 주장한 것 덕분이 아니라 그 탓에 스스로가 더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잃고 사는 경우가 실제 많지 않나. 그리고 현장에서 많이 봐왔고 오늘 이 저자의 이야기대로 저 역시도 공감 가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제 이야기를 잠시 빗대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책과 강연이 아니라 JCP라는 회사, 제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VIP, 소위 오너, 최고 경영자의 죽음을 대비해서 시나리오를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회사입니다. 회사 업무 특성상 저희는 명백하게 갑과 을의 위치가 구분이 됩니다. 을의 입장에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매우 힘들었습니다. 이 을이라는 위치가. 왜냐하면 첫 번째, 기업과 일을 하더라도 공식적으로 일을 했다는 것을 외부에 드러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밀 유지 서약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아무래도 회장님의 죽음이라는 어떠한 이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밖으로 언론으로 나오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내밀하게 이루어진 이런 일들, 자료 등을 외부에 유출하지 않는다는 비밀 계약, 유지 서약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만 해도 계약이 불가했습니다. 왜냐하면 회장님이 몸이 좋지 않다 하더라도 유족 측에서 준비하라는 공식적인 그런 이야기가 있기 전까지는 준비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사내에서는 이것을 또 준비해 놓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므로 저희에게 연락이 와서 준비는 합니다. 그러나 공식적인 계약이 불가하기 때문에 저희는 계약서 한 장 없이 일을 해야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일례로 모 유제품 회사가 있는데 거기는 최장이었습니다. 5년 반을 저희가 그 회사와 일을 했는데 계약서 한 장 없이 사전 어떤 착수금이라든지 비용을 전혀 받지 않은 상태에서 온전히 저희들의 비용을 지출해 가면서 일을 했죠. 그러다가 만약에 업체가 변경되거나 한다면 고스란히 저희에게는 피해로 남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과 을이라는 이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기에 저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죠. 이처럼 갑과 을이라는 부분은 우리 사회에서 명백히 존재하는 부분이고 여기서 을은 결코 갑을 뛰어넘을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태세 전환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뭐가 있었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5년간 이 회사를 관리를 했습니다. 그렇죠. 언제든지 회사 측에서 업체를 바꾸면 타사와 계약할 수도 있겠죠. 급해졌을 때.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렇게 다른 회사와 계약하는 사례들은 거의 없더라는 거죠. 왜 그런가? 긴 시간 동안
저희가 이 회사에 대해서 헌신하고 그리고 자료조사를 하고 현장 답사를 가고 해서 축적한 이 경험 데이터, 이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기업이 JCP고, 이 JCP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잘 할 수 있다는 것을 명백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일을 진행했던 회사의 관계자들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이 전세가 역전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관계자들 위에 최고 경영진이 타사를 틀려고 하면 결정하면 틀 수 있죠. 그런데 이 밑에서 저희를 대변합니다. 이 회사가 아니면 안 될 이유를 저희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분들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실무진들이 확고하고 반드시 이 회사와 일을 해야 한다는 그런 논리를 제안하고 또 강하게 주장하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어그러지거나 바뀌어지는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난 이 을의 입장에 있어서 이 구조적인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했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그리고 저희만의 어떤 전문 분야, 기술적인 부분과 그리고 이 회사의 어떤 진심으로 헌신하는 자세, 이것들이 시간을 통해서 축적되다 보니까 하나의 고유한 JCP라는 기업의 문화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타사들의 신뢰가 아주 엄청났죠. 그렇게 해서 일을 점점 더 하게 되다 보니까 실적이라는 것이 쌓이잖아요. 근데 실적을 보게 되면 기가 차거든요. 이런 작은 인원으로 대응해서 해오는 일들이 보면 국내에서 그 네로라는 기업들의 이름이, 기업명들이 촤라락 있으니까 기가 차죠. 그 이유가 뭘까 궁금하겠죠, 이 사람들이. 그래서 어느 날 기업 미팅을 갔는데 담당 상무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직원이 몇 명이냐? 그때 아마 4명, 5명 이 정도 규모였을 거니까. 그렇다라고 하니까 피식 웃습니다. 그 정도의 인원으로 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눈 하나 깜짝 않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무리하게 20명, 30명 밀었으면 벌써 망했을 겁니다. 제일 저희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인원들, 더 이상 늘릴 필요도 없는 이 인원으로 이렇게 일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미 저에게는 그런 거 있었어요. 싫으면 말든가요. 이런 느낌. 을이지만 갑이 될 수는 없지만 그들에게 지지 않는 어떤 배포, 그 뒷배라는 것도 있잖아요. 이렇게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이미 우리 기업들로부터 축적되어 온 그 시간 동안 실적이라는 것을 통해서 축적되어 왔던 우리의 문화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덕분에 조금 더 자신감 있게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어떤 모습을 보여줬냐면요. 이런 거 있죠. 기업들이 전화가 오면 언제나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최우선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장소로 갑니다. 예를 들어서 그게 저희 원칙인데 오늘 아침에 전화가 왔는데 급히 미팅을 해야 된다. 제주도다. 그럼 가는 거죠. 그 무엇보다도 첫 미팅에 대한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어디든 간다. 시간을 관여하지 않는다. 그리고 일을 시작하게 되면 몇 년이 걸리든 몇 개월이 걸리든 동일하게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간다. 이런 원칙들이 하나의 문화가 됐고, 이런 시간들이 쌓이게 되다 보니까 비록 이분들이 분명히 갑이고 저희에게 뭔가를 지시할 수 있는 을의 입장이었다 할지라도 저희가 기업의 입장과 상황과 누가 디자인하는 겁니까? 디자인은 저희가 하는 거죠. 기업이 하는 게 아니라 디자인을 해서 제안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 기업에 대해서 점점 더 알게 되고 점점 더 주도권을 가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기업 측에서 점점 더 저희에게 의존하고 의지하는 바가 비중이 커지겠죠. 이렇게 되면 갑과 을이라는 개념이 사라지는 겁니다. 동등한 위치에서 어느 순간부터는 이야기가 가능해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문화를 만들고 쌓아가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계약이라는 계약서를 쓰지 못했어요. 기업들이 공식적인 오더가 없었기 때문에 움직일 수 없고 공식화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에 대한 문화를 이해하고 JCP라는 회사와 일을 하려면 계약을 해야 된대요 라는 게 이제는 이분들의 인식 속에 있기 때문에 소개를 받을 때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는 계약서를 작성을 하게 됐습니다. 전문적으로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해온 회사는 아직 국내에서 저희밖에 없어요. 3년 전쯤부터인가요? 계약서를 기업하고 체결을 하고 일을 하기 시작하니까 지금도 한 20여 개의 기업을 동시에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갑자기 행사가 발생할 수 있죠. 회장님 갑자기 안 좋아지셔서 돌아가시게 되면 또 그쪽으로 전환을 해서 일을 하게 되고, 저는 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그 순간부터 우리가 갑과 을이라는 아주 큰 격차를 엄청나게 메워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격차를 메운다는 것은 그만큼 저희의 자유권, 권리가 상승했다는 뜻으로 봐도 좋겠죠. 그리고 재미난 것은 저희가 하는 일을 다른 회사에서 할 수 없는가? 할 수 있어요. 저희만의 어떤 독특한 기술적인 어떤 역량이 있는 것인가 하면 그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경험하고 이론만 공부를 한다면 이 시장은 결코 허들이 높은 시장은 아닙니다. 과거와 달리 문화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데 재미난 것은 타기업하고 경쟁을 하잖아요. 저희가 적게는 50%에서 많게는 100% 정도 더 비용이 비싸요. 높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저희하고 계약하기 위해서 최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저희가 아니라 그들이 설득을 한다는 거죠. 3년 전부터 계약했었다 그랬잖아요. 그 전에 모 회사, 아주 큰 기업의 오너분을 저희가 모신 적이 있었는데 건강이 안 좋아지기 시작한 게 오래됐습니다. 올해로 이제 99세, 100세 되시는 거니까. 3년 전에 계약서가 있기 전부터 일을 해왔기 때문에 이 기업 역시도 계약서 없이 지금까지 저희가 관리를 해드렸던 거죠. 예를 들어서 현장 답사를 가야 된다. 그러면 전국을 다녀요. 뭐 부산, 창원, 광주 각 공장이라든지 이런 거 있던데 다 다녀보고 디자이너와 함께 가서 사진을 찍고 거기에 시뮬레이션 해서 3D로 저희들이 구현할 그 현장을 만들고 보고서를 만들고 제출하고 이 자체가 상당한 비용이죠. 근데 이 비용을 저희가 청구를 할 수가 없어요. 계약서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행사가 발생했을 때 한꺼번에 청구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엄청난 리스크 있는 일을 지금까지 해왔죠. 그러다가 바로 얼마 전에 한 달, 2달 전쯤에 타사를 검토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타사. 이유는 왜 JCP는 비싸냐? 비용이 이렇게 조금도 아니고 이 정도의 격차가 있냐? 이걸 이해를 못 하신 거죠. 그래서 타사 검토하라. 저하고 오랜 호흡을 같이 맞췄던 분이 굉장히 어렵게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너무 죄송하다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너무 죄송하다. 그래서 저는 그 실무진의 입장을 너무 잘 알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진심으로 당신 잘못도 아니고 계약서를 쓰지도 않았고 그리고 결정 권한이 있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그렇게 검토할 수 있는 거죠. 가능성이 있고 당연한 얘기다. 그걸 모르고 갔던 것이 아닌 부분이고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미안할 것도 없다. 타사를 알아보시고 비용적인 것도 절충해보시고 맞다면 그렇게 하고 전혀 미안할 필요 없다. 그리고 혹시 그 업체하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쪽에서 조사하고 검토했던 자료들이 필요하면 얼마든지 넘겨줄 테니 편안하게 하시라.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분에게 얘기를 했죠.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제가 이 결과를 틀기 위해서 그랬던 건 절대로 아니고 오랜 기간 동안 일을 하다 보니까 알게 됐어요. 이게 안 되는 일은 안 되고 되는 일은 되는 일인데 저는 제가 지금까지 이 회사에 해왔던 제 시간에 대한 믿음 같은 건 있었어요. 만약에 일을 우리가 하지 않더라도 이 관계자들은 우리에 대한 어떤 고마움, 소중함 이런 것들은 뭐 부인할 수 없는 거니까 어떤 형태로든 즉 간접적인 우리에게는 손해는 아닐 것이다.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은 그냥 있었고 그렇다고 하면 이 담당자가 잘 일을 할 수 있게끔 편하게 보내주자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죠.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이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 결정권을 가지신 분하고 정말 엄청나게 격론을 하신 모양이에요. 왜 JCP랑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부터 왜 금액이 차이가 나는지에 대한 부분까지도 저희가 브리핑을 한 게 아니라 이분께서 중간에서 엄청 하신 모양이에요. 그리고 나서 며칠 전에 연락이 오셨더라고요. 보고가 됐고 결국은 자기가 총대를 메고 설득을 했다. 네, 사실 엄청나게 깨지기도 했지만 저희가 JCP하고 왜 일을 해야 되는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저희를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해서 연락이 오셨더라고요. 네, 그런 거예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입장으로 봤을 때는 제가 의리죠. 그죠? 그런데 상황적으로 봤을 때는 결코 의뢰의 입장으로서 일을 하진 않아요. 그리고 저에겐 자유가 이제는 생겼죠. 뭐냐면 제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은 안 해도 될 만한 자유 정도는 생겼어요. 그러니까 기업이 저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기업을 선택할 수 있어요. 이 회사가 아무리 크고 하더라도 직원들에 대한 태도라든지 기업에 대한 존중하는 마인드 이런 것이 없다면 난 작은 기업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한 기업 정도는 저희가 헤어져도 일을 못하게 되더라도 굶어 죽지는 않거든요. 돈은 못 벌겠지만. 네, 그래서 저 역시 기업을 선택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자유가 생긴 것은 제가 일정한 기간 동안, 사실은 일정하다고 하지만 상당히 긴 시간 동안 태세 전환을 할 수 있는 을이 되기 위해서 JCP라는 어떤 일을 하는 저희만의 기업 문화를 만드는 데 있어서 많은 노력과 그 시간을 투자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JCP와 같은 모방 회사들이 많이 생겨났고 거의 다 망한 이유는 누구도 계약서를 쓰지 않고 장기간 이렇게 한 기업을 관리를 해준다는 것을 이해를 못했죠. 왜 그래야 하지? 돈도 안 받고 전국을 출장을 다니고 이거를 견뎌내지 못하고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 을로서 자신만의 문화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것 자체에 대해서 계속 의구심을 가지고 일을 했으니 당장 돈을 벌어야지. 여기에만 너무 집중한 나머지 태세 전환을 위한 자기 가치를 만들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다 망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장은 굉장히 부가가치는 높으나
그렇다고 해서 행사가 이런 이벤트가 빈번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 자체에 들어와서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회사를 차렸으니 크게 사람도 좀 붙이고 사무실도 크게 근사하게 보이는 어떤 눈이 중요하니까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유지가 안 된다. 관리가 안 된다. 해서 문을 닫았던 회사들도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위치를 제대로 이해하고 아는 것. 아까 이분이 그랬죠. 이렇게 훌륭한 분도 멋있는 분도 의전 차량을 거절하잖아요. 그죠? 뱁새가 황새 딱 쫓아가다가는 가랑이 찢어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 위치를 제대로 아는 것에서부터 또 자기 통찰 이런 것도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책을 읽으면서 예전에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의리지만 과거와는 달리 태세 전환이 됐던 시절 나는 무엇이 달랐는가 하는 것을 조금 성찰해 볼 수 있었던 일입니다. 어제 책과 강의는 몇 분이 다녀가셨고 그분들과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좀 했습니다. 누구나 겪는 어려움은 을로서의 어려움이 가장 클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든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을이 갑이 될 수는 없으나 을이 갑의 위치에 설 수는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만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 누구도 함부로 침해할 수 없는 자신만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 그 가치를 지속할 수 있는 자기 믿음,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기본적인 것이고 그런 것이 잘 된다면 무리 없이 시간이 아마 이 분들을 훌륭한 기업가로 성장시켜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저도 여전히 성장을 해야 되는 것이고 작은 기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 이야기는 저에게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으로 적용해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네, 이윤실 작가님 댓글. 사람과 기업 간의 신뢰를 쌓는 데는 시간이 최고입니다. 잠깐의 시간은 내 모습을 숨길 수 있어도 긴 시간 숨길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면 서로 간 시간을 버텨내는 것이 필요하겠죠. 지금 힘들다면 아직 그 시간이 안 지난 거예요. 모두 힘내자고요. 맞습니다. 그렇죠? 이 시간 여러분들도 여기서 뭐 크고 작은 사업을 다 하실 건데 규모 크기에 상관없이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비슷한 느낌들을 받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